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년에 800조 잭팟 터집니다. 5월까지 이 종목 대박 납니다.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드디어 4만 명 돌파를 했고요. 제가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곧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알려드릴 자료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제 5만 명을 향해 달려가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은 아래에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있으니까 꼭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채널에 들어가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800조 잭팟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그것도 4월이 아니라 5월까지도 좀 관심을 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밀,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천연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가 움직이겠냐 한다면은 이슈가 확실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다 말씀드리고요. 5년 안에 800조 잭팟 터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5월까지 좀 우리 급등을 볼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저평가주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이거겠죠. 자율주행 트럭 기업 플러스 IPO를 추진합니다. 보시면은 이 기업이 바로 이 플러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트럭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런 느낌의 좀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IPO를 추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 이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죠.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이 모빌아이도 60조 규모로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또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뭐로? 자율주행으로 또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라든가 포르쉐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트럭 플러스라든가 자율주행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투자가 또는 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솔직히 오케이 모빌아이 뭔지 알겠고 포르쉐 뭔지 알겠는데 플러스가 뭐 하는 기업인데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보시면은 미국의 자율주행 트럭 업체 플러스 2,200억 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작년 2021년 초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2021년 2월에 나온 기사고요. 자율주행 트럭 기술 개발 업체인 플러스가 2,2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는 고타이 쥐난 인터내셔널, 완샹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가 주도를 했고요. 기존 투자자도 투자를 해서 2,200억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립 이후에 약 4,400억 달러를 4,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1,100억 투자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2021년도에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탑재한 자동화 트럭을 양산을 하고요. 이미 뭐 1만 대 이상이 선주문이 됐고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중국, 유럽 전역에 트럭 수만 대가 자율 운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번 펀딩 성공으로 자율 트럭 시스템 양산을 넘어 완전한 영업 및 지원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확장하며 더욱더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사실상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고요. 트럭의 우버로 불리는 중국의 스타트업은 FTA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이미 IPO에 앞서서 약 17억 달러, 약 1조, 2조 정도의 투자를 받아 이미 상장을 해서 사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개발 업체인 아우스터와 파트너십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는 가장 안전한 자동화 트럭을 개발하기 위해 센서 제품군에 포함되는 중요한 감지 양식이다. 올해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고신뢰성, 고품질을 가진 최첨단 라이다 기술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얘기한 이 플러스에는 자율주행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이제는 상장까지 준비하는 그런 기업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플러스가 지금 상장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상장하는 기업을 통해서 아, 이제 뭐가 이슈가 됐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상장했죠? 아니고 SK 온도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모두 상장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아, 이제는 뭐가 이슈가 됐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2020년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미래의 성장성이 있고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만이 상장하는 상태고 최근에 자율주행 기업들이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뭔 소리냐? 아, 이제는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추세라든가 이슈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자율주행 투자라든가 개발을 미국이나 아니면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만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센치 싸움이다. 자율주행 앞두고 뜨거운 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뭔 지도인가 싶겠지만 사실상 지금 뭐 도로 교통 시스템으로서 뭐 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가 뭐 차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어느 신호가 켜지면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뚫리고 이런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담아 놓은 지도를 우리는 정밀 지도 HD 맵이라고 부릅니다.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밀지도, HD맵 개발을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IT 기업까지 가세한 수준이고요. 2조, 3조 규모의 정밀지도 시장이 향후 수십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지 판단의 차량을 제외하고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D 맵의 오차 범위는 미터 단위다. 하지만 HD 맵인 정밀지대 오차 단위는 10cm에서 20cm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수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자동차에 센서가 있잖아요. 일반 승용차에. 승용차가 일반적으로 뭐 주차를 할 때 삐비비비 소리 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받기 직전입니다 하면서 삑 소리 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0cm입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느낄 수 있는 최선이 10cm에서 20cm라는 거죠. 안정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이거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선 도로 정보뿐만 아니라 지형의 높낮이, 교차로의 곡률, 신호등과 표지판 등의 정보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수준의 자율주행인 첨단 운전 보조자 시스템 ADAS가 차선 변경 추월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4차선이라고 했을 때 이 4차선에서 내가 끼어들고 싶어. 근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그러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호가 바뀌면은 앞에 차는 무조건 쓴다라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얘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한테 미리 시도를 했겠죠. "나 들어갈 테니까 네가 앞으로 가." 했을 텐데 얘는 서야 된다라는 이런 이 AI가 미리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얘가 들어가다가 박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리 신호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 흐름에 대해서 내가 H맵을 알고 있었으면은 미리 차선을 바꿔서 왔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좀 더 안정적인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차에 장착된 카메라, 레이더 등의 센서만으로는 고속 자율주행 시 주변 상황을 완전히 판단하고 반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맵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알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지도 개발에 가장 앞선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1만 6천 킬로 구간에 대한 정밀지도 구축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화,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차량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 그만한 차량도 없어요.
자율주행 레벨 3라든가 4라든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차가 없으니까 법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놓기만 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G90 자율주행 레벨 3는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정밀지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도 정밀지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히어와 손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밀지도 구축을 전 세계가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열심히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 이게 다 뭐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성장을 위해서, 자율주행의 현실화를 위해서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각 기업들 또는 모든 곳이 자율주행을 위해 투자하고 집중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는 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합니까? 시범 사업 또는 테스트 아닌 개발인데 보다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의 웨이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자사 직원을 출근시켰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는 웨이모 직원들에게만 뭐 출근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애리조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온 수천 명의 A1 승객에 합류가 됐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2009년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시작한 이래 2017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 지역에 자율주행을 도입했고, 2020년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지난해 8월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규어 아이페이스로 소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웨이모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인 상대로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피닉스 중심가에서도 자사 직원을 상대로 곧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테스트가 아니라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HD 맵을 왜 만들었냐? 자율주행을 개발을 위해서? 아니, 현실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웨이모드보다 현실화를 시키고 있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는 자율주행이 꿈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기술이 아니라 내 코앞으로 다가온, 그러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기술이 됐다라는 거죠. 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티폰 쓸 때 스마트폰이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까? 못했겠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내가 쓰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안에 쓴다라는 거예요. 내년 초나 중순쯤에 누구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대한민국도 시범 서비스는 너무나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항버스 인수한 팀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SK 스퀘어 자회사 팀앤 모빌리티가 공항버스 회사 두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 유인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글로벌 서비스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에도 시동을 겁니다. 서울공항 리무진 주식회사 공항 리무진 두 곳을 인수를 했고요. 서울공항 리무진은 650억 원의 100% 인수를 하고, 공항 리무진은 6대4 비율로 인적 분할에 설립하는 신설회사의 지분 인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가진 한 공항 버스는 약 350대고 서울에서 공항으로 가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항 버스들은 대부분 자율적인 이런 길보다는 정해진 길을 다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티움 모빌리티의 공항버스 회사 인수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운전자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부분 디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또한 뭐 친환경이라 보기는 힘들죠. 점진적으로 전기나 수소로 친환경 자율주행으로 넘길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선유인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진행을 하고요. 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 시내 인천공항 구간 중 약 80% 수준을 자율주행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버스 운수 종사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 레벨 2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도로 구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공항 리무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시범 서비스를 거의 한 80% 가량은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네. 근데 그뿐만 아니죠. 뭐다?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던 수소버스도 이제는 자율주행 레벨 3로 시범 운행을 4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4월부터 세종시의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수소버스가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하고요. 자율주행 보시면은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 세종시에서 운행을 시작할 자율주행 수소버스를 둘러봤고요. 이 버스는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 등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 3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도로 구간 등 제한된 환경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정부는 2017년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자율주행 투자는 진행해 왔고요. 근데 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근데 일반 자율주행도 아니고 수소버스 자율주행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AI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I는 특히 자율주행은 뭐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뭔 경험이 중요하냐? 이런 도로도 달려보고 저런 도로도 달려보고 이런 상황도 겪어보고 저런 상황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 경험에 따라서 AI가 앞으로 얼마나 더 확률 높게 사고를 줄이고 얼마나 더 안전하고 얼마나 더 확실하게 타는지가 결정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H맵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들끼리 서로 이 데이터가 안 쌓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 정부가 원활한 데이터 수집 환경 조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안전하고 풍부한 데이터셋은 필수다. 자율주행 차량에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 대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까지 할 수 있고 아무리 수준 높은 차량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 근데 그 결론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한번 가봐야 되니까. 온전히 기업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 아까운 부분이고요. 국내 자율주행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또는 하나로 합치기가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원활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환경을 조성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정부도 데이터셋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실도로 실주행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있고요. 시야를 보여주는 360도 카메라 8대, 레이더, 센서 위주로 주위 환경을 촬영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딥러닝에 입력해 학습시킨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데이터들을 야 이거 이해해 너 머리에서 다 넣어. 그래서 어떤 상황 생길 때마다 꺼내서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주행거리, 영상, 사진, 속도, 배터리, 사용량 등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HDMI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디지털 트윈테크로서 악천 후나 터널 속 제한된 센서 인지거리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데이터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혼자서는 데이터가 안 모인다. 자율주행 데이터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힘만으로는 모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돌아다니는 차가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행 데이터 23종을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댐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진행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유럽 정부도 기업이 자율주행 데이터 실증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가 다르면 공유를 해서 내 거 넣어주고 너 거 나 주고 하면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은 시험 지역 규모, 안전, 운전 탑승 여부, 제조업체 도로 유형 등등에서 자율주행 정보를
정부에서 나눠주고 정부에서 알려주고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금 각 유럽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결국 뭐다? 데이터구나. 자율주행의 핵심은 뭐 AI 기술도 있고 그다음 뭐 센서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지만 결국엔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라.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20위권 내에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아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미래차 부품 산업 국산화율 보시면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85%지만 수소 71%, 68%, 소프트웨어 38% 현저히 떨어지죠. 쭉 보시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미래차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보시면은 이제 1위에서 20원 사이에는 웨이모, 아까 얘기한 이 서비스 진행하는 웨이모죠. 포드, GM, 인텔, 모비라이, 모셔널 등 미국 기업가. 근데 물론 모셔널과 현대차가 합작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데 어 근데 너무 이제 이 100% 한국 기업은 없다라는 거죠.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합작 투자한 모셔널을 제외하면 20위권에 한 기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바이두, 인텔 등 빅테크 기업이 순위에 올린 미국, 중국 도율과 달리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의 이름은 전무하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2030년 원래는 70억 달러 규모, 70억 달러면은 거의 뭐 한 7조 정도 되던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까지 약 7년, 만 뭐 짧으면 5년 만에 얼마? 800조까지 뛴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거의 5년만 조금 넘어가면은 바로 800조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자율주행차가 각각 3,200만, 2,100만의 주행거리로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행거리가 72만입니다. 72만이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뭐 따져보면은 50배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험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요.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서 보조 운전자 탑승해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를 풀고 자율주행을 좀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 1차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디지털 또는 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디지털 플랫폼 전부 개념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아마 디지털과 데이터 쪽으로 성장을 만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지금 자율주행 지금 시범 사업이라든가 테스트를 계속 한국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테스트를 함으로써 더 성장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준을 정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 태스크포스가 앞으로 계속 어, 발표를 하고 또는 규제나 기준을 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디지털 데이터 정부가 되어간다. 이 관련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 거 아닙니다. 저는 눌리면 조금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가 줌인터넷이고요. 세 번째가 천천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비트9입니다. 데이터 그래프 관련주죠. 그리고 HD 맵을 만들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면은 뭐 오늘도 좀 나쁘지 않은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눌려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21선을 깨고 저는 7,000원쯤 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봉 구간인데 저는 이 5,000원, 5,300원에서 한 5,000, 한 6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면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등이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비트라인도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현대 오토웨버는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관련주에 대해서 자율주행까지 엮이구나. 그러면은 충분히 눌려줄 때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 시범사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거 알겠는데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까 뭐 구독자 4만 명이 모이면 4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나요?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라든가 좀 기대가 되는 뉴스나 시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료로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100%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내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시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카톡방도 오픈하는데 그 공지를 또 올려놨고요. 그뿐만 아니라 4월 5일, 4월 4일, 1일, 31일 추천주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4월 5일 추천주가 뭔지 들어와서 그냥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 들어가시면 장 시작 전 시황을 제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뭐 자료들을 무료로 다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있으면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올려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카지노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4만 명 구독자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5만 명까지 구독자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